2017년 5월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사회를 맡은 김만음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첫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더욱 주목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50여일 만에 대선을 치르는 보궐선거인 만큼 TV토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며칠 전 TV 합동토론도 있었죠? 오늘 토론은 더 뜨겁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100분간 진행될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을 함께 하시면서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들을 만나보기 전에요.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요. 두 번의 주제 토론이 있고 또 주도권 토론, 그리고 정책 OX 코너가 있습니다. 나만의 장점 어필하기, 또 칭찬 릴레이 같은 이런 다양한 코너들을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대선에 임하던 각 후보들의 전략과 정책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순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별로 1분간의 찬스 발언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 그때마다 또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후보자들의 지금 오늘 그 좌석 배치는 사전에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후에 발언 순서도 사전에 약속된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서 VCR로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4분,다 보니까 현재 원내에 계시지 않는 분들 같은데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분담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각 후보는 1분 이내에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를 포함해서 각자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주면 되는데요. 발언 시간 끝나기 10초 전부터 째깍거리는 초침소리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약속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보니까 안희정 후보네요. 안희정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탄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일해야 합니다. 탄핵은 우리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촛불광장에는 보수도, 진보도, 영남도, 호남도 모두가 다 하나였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같이 가자고 손 내밉시다. 협치와 연정은 필수입니다. 적폐청산도 국가 대개혁도 여와 야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용기 내어 손잡겠습니다. 민주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까지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안희정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딱 1초 남기고 해주셨네요. 이어서 최성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성입니다. 저 최성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인구 100만의 재선 고양시로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토론회 동안 저에게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라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핵 위기,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저 최성이 지금의 사드 위기, 북핵 위기, 경제 위기 일괄 타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어지는 이번 대선은 청렴한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범법자 대통령 시대는 종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 코를 아마추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운영을 가진 저 최성이 위기에 대한민국 코를 구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할 때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국가의 미래가 바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정한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 공정한 세상, 적폐청산 다 말은 합니다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력도 없지만 오로지 저 개인의 능력으로 시민과 함께 약속을 지키고 실천해 왔습니다. 공약 이행률 96%가 이를 증명합니다. 새로운 나라, 사드 배치가 철회되고 재벌의 기득권들이 제재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국민들이 환희 속에 희망과 꿈을 얘기하는 그런 나라. 이제 정권 교체는 대세입니다.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세상 교체, 국민의 삶이 바뀌는 진정한 교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민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아서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제 홈페이지에 이런 말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권 교체 꼭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 문재인이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이 다 정말 1분을 딱 맞춰서 해주셨는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까지 해가면서요. 제가 오늘 진행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토론을 아주 치열하면서도 재밌게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진행자 몫이 아니고요. 오늘 후보분들의 얼마나 치열하고 재밌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치열하고 재밌는 토론 만들어 주십시오.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이번 순서는 본격적인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이죠. 첫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네 분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준비도 하셨을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실업률이 5%. IMF 이후에 사상 최악의 실업난입니다.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 저성장의 위기, 경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용 절벽 등 모든 국가 위기의 근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부터 편성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 예산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가계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주도 성장, 또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배분되는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고 또 일자리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직접 일자리를 챙겨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제1의 과제로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일자리 얘기하시면서 수단으로 추경 예산까지 지적해 주셨네요.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과로 사회를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휴식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재충전과 학습, 육아를 위한 시간은커녕 법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쓰기가 어렵습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산업 현장에서는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는 OECD 최꼴찌의 국가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 국민 안식제를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에 1년씩은 재충전, 재교육, 휴식을 위해 전 국민의 안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닥쳐왔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변화에 따른 평생 학습과 새로운 직업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고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과로 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로 저 안희정이 만들겠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 우리 사회 과로 사회라고 진단을 주시면서 휴식 있는 일자리 또 전 국민 안식제를 제안을 했군요. 다음 세 번째로 최성은 후보 얘기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 공동체 붕괴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제 고향 광주도, 처갓집 전주도, 어머님 고향 나주도, 호남 공동체가 20년 이후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호남뿐만이 아닙니다. 영남, 충청 모든 지방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외교, 안보, 국방만 중앙정부에 맡기고 모든 권한을 지방에 주어서 지방에 있는 이 저출산 문제를 통해서 무상 보육 그리고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불효자 방지법 등등 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성 후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특히 지방 공동체를 붕괴 수준까지 만들고 있다. 대안으로 미국식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 제1의 문제는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드는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이 비정상적 구조를 청산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70조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의 확대, 노동자의 보호, 노동권 강화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적폐 청산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제가 또 망하게 됩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사실상 기득권 대연정을 하게 되면 경제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사드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재명은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그런 평등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드시 막겠습니다. 사드를 보내고 평화를 불러와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노동소득의 증대를 강조했었고 공평, 공정사회를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토론의 주제로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TV조선, 연합뉴스 TV가 공동 생중계하는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이번 순서는 정책 OX입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세력을 자임하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각종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이면은 O, 반대면 X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아무 편말도 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OX 편말은 답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셔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견인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각 후보들은 1분 이내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 OX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우리 사회에 찬반 논란이 여전함에도 사드 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만큼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 O 들어주시고요. 배치가 시작되고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는 안 된다 하고 X를 들어주세요. 먼저 OX표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은 드셨고 두 분은 안 드셨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두 분은? 네. 의견 없으시면 안 드셔도 되고요. 두 분 그대로 꽂아 두십시오. 꽂아 두시고. 의견이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예. 의견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네.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니, 거죠. 일단은 표를 OX 입장을 OX의 꽂아주세요. 문제는 아니다. 예. OX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내려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O를 들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 정해진 순서이기도 하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핵 방어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한 MD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보에 위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남북 간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미중의 군사 충돌 시에 한반도로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중 군사 충돌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된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입장을 정하지 않는 태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저 이재명처럼 강단과 용기, 추진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진핑과 또는 트럼프와 담판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과 같은 의식이, 신념이 확고한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 사드 배치 원점에서 재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O를 들었고요. 다음 순서 문재인 후보인데 문재인 후보는 OX가 아닌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주시죠. 예,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기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또 외교적 노력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O냐 X냐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내고
또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함께 지켜내야 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보관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복 조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비이성적 사드 보복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당장 나서서 예. 다음 안희정 후보 아까 O였던 거 X였던가요? 들지 않았습니다. 아, 들지 않았습니까? 의견 주시죠. 예, 저는 처음부터 한미 군사 동맹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 동맹의 합의라 할지라도 환경 영향 평가라거나 주민들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밟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을 앞에 놓고 현 황교안 정부 체제 내에서 대선에 이 조기 졸속 처리를 하는 것에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하고는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미 군사 동맹이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발전하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한 튼튼한 안보 그리고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 둘 다 얻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 아까 OX 들으셨던가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만 O를 확실하게 들었고 나머지 분들 OX가 아니었네요. 최성 후보 의견 주시죠. 답변 주시죠. 네, 저는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외교안보 쪽에 종사해 왔습니다. 사드 문제와 같은 외교 문제는 OX로 풀 퀴즈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드 문제는 반대입니다. 북한 핵을 막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미 정무 간의 합의에서 만약에 끝까지 사드를 반대하게 되면 한미 동맹 문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김대중식의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일괄 타결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함께 초당적인 방미단, 방중당 풀어서 파견해서 이 문제를 일괄 타결해야 됩니다.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있었는가도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확실하게 원점에서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저걸 검토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5월 9일 대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략적인 발상이자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 나오신 네 분 개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당선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개헌한다. 임기 내에 개헌한다. O 들어주시고요. 함부로 이 자리에서 개헌 약속을 하기 어렵다.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다 임기 내에 개헌한다라고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 구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분씩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점도 또 언제인가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순서가 2번 최성 후보부터입니다. 설명 주시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자치분권 개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임기 내뿐만이 아니라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중심인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통한 개헌 추진 이것은 촛불 민심과도 위배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제 개헌, 책임 총리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대권 후보들만의 정치권만의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은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이 분개돼 가고 있는 이 속에서 주민들, 시민들, 촛불 광장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진정으로 교육, 자치, 재정을 어떻게 할 건가 충분한 국민적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최성희 앞장서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OX 지금 코너에서는 오를 들으셨으면은 끝날 때까지 앞에 좀 꽂아주시면은 시청자분들 아까 꽂는 장소 말씀드렸었죠? 위에다 꽂아주십시오. 꽂아주시면은 지금 입장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 OX는요, 내가 당선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개헌한다라는 데 대해서 네 분이 다 오를 들어주셨는데 그 내용에 관한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소위 독재 정부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은 그야말로 철진한 옷처럼 몸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개헌은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 강화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통치 구조는 아직 의원 집정제나 의원 내각제는 좀 철 이르다 보고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좀 수평적으로도 많이 분산돼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상호 견제 균형이 가능한 헌법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번 대선 전에는 어렵습니다.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개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 임기 내 개헌을 하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답변 주시죠. 예,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함께 해서 개헌을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또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부터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산하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 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의 개헌 추진 일정 전략 내용 관련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예, 개헌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 개헌은 우리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약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 투표자에 불과한 국민들이 대의제 현재 의회 정당 제도만으로는 국가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을 향하는 개헌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을 향한 개헌을 통해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개헌 내용으로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공통으로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OX 코너 마지막입니다. 현재 정치 구도상 다음 대통령은 여야 협치 없이는 전국을 이끌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구도가 아니더라도요. 그동안의 과도한 진영 대결의 정치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배경에서 이번 대선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연정이라든가 협치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만 그 범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모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죠. 상대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 가지고 계시면은 입장 갖고 계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자유한국당과 연정은 곤란하다면 X를 들어주세요.
예, 세 분 X를 주셨고요. 한 분은 안 주셨는데요. 각자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우연히도 또 OX를 들지 않는 안희정 후보네요. 안희정 후보부터 설명 주시죠. 예, 저는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어느 당하고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개혁과제와 헌법질서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과 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위기, 안보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의회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개혁과제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적폐청산을 향한 미래에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래서 정쟁과 발목 잡기 국회, 식물 국회를 극복해서 국민이 요구하시는 적폐청산과 국가개혁과제의 미래를 꼭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성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료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십니다.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연립정부를 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주장했느냐. 김문수 전 지사님, 돈 받아먹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탄핵해야 된다. 홍준표 후보님, 노무현 대통령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그리고 강동구 의원님, 계엄령 선포하고 화염병, 폭동 등등 발언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대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지고 당이 해체되고 국회의원 사퇴해야 국민들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야 3당 공동 개혁정부를 통해서 촛불 민심 받들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에 관한 입장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 네, 촛불 민심 그리고 시대 정신은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입니다. 도둑과 손잡고 도적질을 없애보겠다. 수술하기 힘드니까 암과 같이 안고 살아보겠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산해야 될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청산을 바라는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대연정이 아니라 대배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인들끼리 야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야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대 정신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고 이를 위해서는 야권 연합 정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을 넘어서 상대 진영과 청산할 세력과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야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 진영과 우리 민주당이 손을 잡고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자유당과의 연정 논란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대연정에 반대합니다. 우선 대연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당 의원들, 당원들, 지지자들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로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재벌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대연정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대연정 없이 우리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 동원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꼭 더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상대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은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후 외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내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맞물려 세대 간 진영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하고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또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이런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까지 깊어진 상황이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내우 외환의 대한민국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진단해 주시고 또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부터 입장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내후 외환 위기 극복하려면 정권 교체부터 해야 합니다. 내후 외환을 만든 세력을 정권 교체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밖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 대외 위기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당당한 외교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맹과 국익을 함께 지켜나가는 노련한 그리고 당당한 외교 해내야 합니다. 안으로는 저성장의 위기와 극심한 경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 방안이 국민 성장입니다. 국민 성장은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바퀴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방성장, 그리고 창업국가를 만드는 혁신성장, 이 네 바퀴로 굴러가는 사륜구동 성장입니다. 내부 외환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 다음 안희정 후보 말씀 주시죠. 예, 모든 국가의 위기는 오로지 국민의 힘을 모을 때라야만 극복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청산하자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자유한국당까지 존재하고 있는 의회와 개혁 입법을 놓고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선명하게 누군가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저도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지난번 6번의 대통령 우리가 다 봤지 않았습니까? 저 의회에서 지난 탄핵 촛불 광장의 그 열기에 등을 업고도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를 못 시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대외 정책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저는 안보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의 전략적 안보 외교의 이익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안보 외교 노선이 손바닥 뒤집힌다면 국가의 이익은 지켜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초당적인 국가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에서 이 땅이 끊임없는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던 그 역사 저는 극복해보겠습니다. 안희정이 제안하는 대연정 새로운 정치입니다. 네, 다음 최성 후보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IMF 외환 위기의 극복에 주역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대학에서 또 외교안보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자, 위기의 한반도 정세 제가 좀 다시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드리려고 어제 밤새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개발, 야욕,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선제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여러 가지 무역 압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풀 겁니까? 저는 이 내후 외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 사드 문제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정부가 국회에 함께 초당적 방미단, 방중단 파견해서 실사고시적인 국익을 외교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황교안 대행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세균 의장과 함께 어떻게 평화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풀 것인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내후위안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트럼프와 담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야말로 철학과 가치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거나 강대국이 요구했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따르는 그런 대통령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위기를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구한말처럼 위험합니다. 사드 배치는 반드시 철회하고 그야말로 안보가 평화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다수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증세해야 합니다. 그들의 횡포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해서 국민의 구매력을 늘려야 경제가 삽니다. 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제로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사람, 평생을 공정한 나라를 위해 싸워왔던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제 나라로 만들 겁니다. 내후위안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위기 극복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대한민국 사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의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다음 달 초에 세월호 선체 인양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실행력 있는 실천력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이 나오고 또 그 세력이 우리 정치를 주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TV조선 연합뉴스TV가 공동 중계하는 2017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조 경선 토론 주도권 토론입니다. 반드시 검증해봐야 할 상대 후보의 정책이나 후보 관련 사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각 후보들은 10분씩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주어진 10분 동안 상대 후보를 주목해서 검증해야 될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상호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가급적 나머지 3명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후보께는 1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발언 찬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스 발언 활용하실 때는요. 앞에 놓인 찬스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성 후보님한테 먼저 네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후보께서는 이제 국가안보 문제, 특히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사드는 설치된 후에도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해 당사자의 현상 동결, 사드 배치도 중단하고 보복도 중단하고 전술핵 재배치 이런 논의도 중단하자. 두 번째로는 최고위급 국제협상을 조속하게 실시하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합의로요 패키지 딜을 하자. 한꺼번에 다 완결 처리하자 이런 것인데 외교 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최성 후보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저를 또 당황스러워요? 원래 배려해 그래요, 주시니까 분위기가 아주 네.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뭐 외교안보 현안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꼼꼼한 내공이 있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를 일괄타결하고 최고위급 협상을 하자는 부분에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이 사드 문제를 초반에 반대를 하시고 그것은 뭐 저도 아까 입장은 반대인데 문제는 좀 짧게 좀. 네. 미국이 이제 이미 한미 간에 관련된 시설까지 배치한 마당에서 뭐 사드를 그냥 끝까지 나는 반대를 하겠다 할 경우는 이 사드 문제는 한미 알겠습니다. 동맹이라는 네.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다르게 좀 더 신중하게 이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세한 차이는 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네,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덩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문 의원님은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시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고 네. 자부합니다. 예.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 후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제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로 촛불 생각합니다.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입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에 원점 재검토 말씀하셨다가 몇 차례 약간 미세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사안이고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 본인의 의견을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본인이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람직하냐 아니냐. 사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정말로 그 짧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우선 이제 촛불 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이 촛불 집회 순수성이나 자발성이 훼손될 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또 다른 측면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연합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 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 뭐 친박 뉴스, 악성 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 방해, 또 청경 동사 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연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아직은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를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캠프 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득권 대연정과 관련된 건데요.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벌들이 최순실한테 뜯겼다. 이런 표현을 저번 토론회 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재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겨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이 뇌물을 준 것을 뜯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재벌들 입장에 서 계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증세하겠다.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왜 하필이면 시민들 세금부터 올리느냐. 재벌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기자한테 좀 여쭤봐주세요. 이게 뭐 저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1분 20초가 남았네요. 네. 예, 우선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법인세 그 인상 부분은 우리 당의 당론이죠.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그 법인세로 돌아가서 맞아 법인세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네. 정세를 하는 순서가 있다. 우선은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고액 상속 증여세 늘리고 또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강화하고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그다음에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법인세 실효 소유를 높이고 그것도 부족할 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법인세 정상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안희정 후보님,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제가 찬스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안희정 후보님 제가 찬스 하면 그냥 말씀하시고 네, 끝나고 하시겠어요? 하시고. 아닙니다. 시간이 이러다가 지금 다 시간이 나가서. 미안합니다. 예, 다 하시고 하시죠. 예. 우리 안 후보님한테 질문할 기회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정국가 만들기의 핵심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보는데 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 뜻이 아니라 정치인끼리 이합 집산하겠다는 뜻이고 결국 이거는 대야합 아니냐. 네. 국민들에 대한 대배신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듣고 적폐 마치겠습니다. 청산과 국가 개혁 과제에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네. 찬스를 지금 문재인 못 거치셨는데 1분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그냥 이 다른 자리에서도 요즘 영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력을 함께 하더라도 이 도덕성과 개혁성이 겸비된 그런 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다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고위공직자를 뽑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위공직 인사 때가 되면 저야말로 역대 청와대에서 가장 검증이 깐깐했다던 민정수석 제 출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고위공직에 대한 검증 염려 마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가 찬스 발언 쓰셨고요. 순서가 또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문재인 후보, 어느 후보께 질문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정책을 활발하게 발표를 이제 하고 있어서 정책 토론이 좀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제인지 그제인지 국민 안식연제 그렇게 제안하셨거든요. 10년 근속하면 1년간 유급 안식년을 준다. 또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안식월을 준다. 저는 뭐 우리 사회 과로 사회를 막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늘리지 않은 그 취지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우선은 600만 자영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 또 630만 비정규직도 해당되지 않는 일이고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근속 연수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씩 근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만 안식년의 혜택을 본다면 저는 이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똑같은 그 마음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번 선거에서 저의 공약으로 발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현재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우리 문 후보님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할 때도 똑같이 그 질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근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문화와 노동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하나만 질문이 좀 더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안식제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입을 다 같이 한번 그래도 조금 더 제안드립니다. 조금 더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제로 공약을 하셨거든요. 저 뭐 이렇게 대학생들 등록금 경감하는 부분들은 또 역시 또 공감하는데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실제로 학생들은 사립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사립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은 사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공립대학의 특목고 출신이라든지 또는 강남 출신, 맞으면 부잣집 출신들이 더 많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히려 사립대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국공립대학에 무상등록금 한다? 저는 이것도 조금 행평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국공립, 사립 가리지 않고 함께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반값 등록금 정책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 국공립대학을 집중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책의 배경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또 하나는 대학의 연구와 순수 학문을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대학을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대학생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국가장학제도의 액수를 증액시켜서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높은 수준의 이 등록금 부담과 졸업 이후에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이 현실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카이스트급으로 국가가 지방 국공립대학을 육성함으로써 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의 기초를 잡아보자는 정책입니다. 예, 그 정도 뭐 듣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까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인세를 지금 최고 세율 22%를
30%로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법인세 26%는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22.8%이기 때문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22%에서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인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 주실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벌 대기업 10대 재벌 기업들이 12% 정도를 겨우 내고 있는데 실효세율 기준으로 이게 OECD 평균 실효세율이 제가 알기로는 22%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16%대죠. 그래서 500억 이상이 되는 초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법인만 500억 이상에 대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실제로 OECD 평균 실효세율 정도에 도달하게 될 거다. 우리 당의 당론이 아까 말씀하신 500억 이상 과표에 대해서 25%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건 당론이 그렇다는 것인데 너무 과소하고 너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에 겨우 440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조 원 정도가 마련이 되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연금 증액이라든지 아동수당 지급이라든지 그 10조 들거든요. 그거라도 일부라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기업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기업이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 후보님과 저 생각의 차이죠. 500억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 8% 증세한다고 해서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올려봐야 지금 독일 법인세율이요 30%고 프랑스가 33%고요. 일본 35%, 미국 35%입니다. 결코 30% 올려도 일부 기업들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제 재벌 부분도 재벌 계획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선명하게 재벌 해체 또는 재벌 체제 해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재벌을 개혁해서 재벌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그와 함께 재벌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 오히려 성장하게 하자라는 것인데 재벌 해체 그렇게 하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토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재벌의 황제 경영을 폐지하고 재벌 기업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쟁력을 가진 제대로 된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재벌 해체를 저는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벌 기업 해체처럼 자꾸 워딩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드시는 느낌이 아닙니다. 드는데 그거는 재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런 뜻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재벌 해체란 말 한 일이 없어요. 예. 그 재벌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더 것이다. 튼튼하게 착한 재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최성 후보님은 아직 정책 발표를 좀 하지 않아서 제가 정책 있게 토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빨리 조금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제 정책을 가지고 하나 질문을 해보면 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매라는 게 지금 65세 어르신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은 다 치매인데 이게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 한 분 생기면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다시피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치매 전문 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게 제 공약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 교육자셨는데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치매 문제를 포함해서 5대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우울증 또 비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이 10대 국가적인 질병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이 국가에서만 하게 되면 또다시 지방의 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자치분권을 해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복지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치매를 포함한 중요 국가적 질병에 대해서 우리 중앙과 지역이 특히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 국가 책임제를 해야 된다는 문 후보님의 공약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공약을 많이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딱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최 후보님은 그 국가 균형 발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수도권 규제는 또 불가피한데 또 수도권이라고 해서 또 행편이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네. 이게 참 그러네요. 짧게 10초 안에 주세요. 예. 네. 수도권 균형 발전과 지방의 발전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가 과도한 권한만 놓게 되면 네. 이 수도권의 규제도 완화되고 지방도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1분 찬스를 썼습니다. 1분 바로 나시죠. 네. 저는 문재인 후보님과 이 토론하다 보면 역시 재벌 쪽에 많이 편향돼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세금을 증세해보고 안 되면은 법인세 증세를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소득자를 아무리 민간 영역에 증세를 해도 제가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증세를 10%를 해도 2조 4천억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증여 상속세 총액이 5조밖에 안 되는데 2배로 늘려도 5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번 토론회 때 1% 국민 조세 부담률 올리면 15조 나온다 이런 말씀 얼핏 하셨는데 결국 보면은 국민들 부담을 늘려서 재벌들 부담은 크게 하지 않고 복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불공정이 국민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쪽, 힘센 쪽을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제권 토론 다음은 안희정 후보 순서입니다. 안희정 후보 어느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새 후보님께 우선 제가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의회와 좀 더 높은 협력 관계를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라서.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쪽을 보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멀어서. 예. 우리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의회 구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대연정을 저는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대연정마저도 정당의 대표가 원내에서 좀 더 이번 대선 과정에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과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공통본부를 잡아서 한번 좀 구성을 해보는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후보님은 저를 아니 그렇게 미운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시기만 바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서운합니다. 적어도 제가 무수히 누차 토론 때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혁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합의를 얻어서 한번 연정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대상에게 손을 내밀다니 하면서 저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정치적으로 좀 부당한 공격입니다. 최성 후보님 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안희정 후보님이 항상 제가 칭찬해 드리지만 항상 사려 깊고 신중한데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좀 저는 국회에도 있어봤지만 국회에 좀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전제가 자유한국당의 개혁 의지가 있으면 연립정부를 하겠다. 그거 믿을 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미 자유한국당에 중요한 분들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탄핵 반대, 헌재 결정 반대, 다양한 개혁 입법 반대, 심지어는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정부 친북 좌파로 몰고 심지어는 됐습니다. 네, 예, 예. 마지막 마무리. 예.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까지 비난을 하는 부분들하고 우리 개혁 정책 합의해 주면은 같이 할게요라는 부분은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안 후보님이 다른
보수표라든가 그쪽에 대한 정치적 자, 계산이 있지 됐습니다. 않느냐는 충분히 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많이 그렇게 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의견만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30초 내에 좀 새 후보님들 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저는 이번 탄핵도 사실은 국회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하고 손을 잡고 개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권끼리 야합하는 거다. 결국 야합을 합리화하는 단어가 결국 대연정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해야 된다면 국민과 연정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문 후보님. 예, 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뭐 다른 정당 또 야당까지도 함께 대화하고 또 협치해야 된다라는 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 협치의 방안은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뭐 소연정 먼저 논의하게 될 테고 또 우리 안희정 후보 말씀대로 대인정이 필요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불복하고 있는 적폐를 만들어 놓은 그 세력들하고 이 시기에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저는 시기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보님들이 제 말씀을 자꾸 안 들으시려고 하는 건지 왜곡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이제 다음 정부가 의회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집권당이 된다면 우리 민주당의 대표부가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의회에서 지난번 탄핵 가결했던 234표의 압도적인 우리는 의석수를 모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미 촛불광장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시민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국민들의 이 힘들을 다음번 정부의 국가개혁과제에 좀 모아보자는 제안입니다. 문재인 후보님께 지난번 토론에 이어서 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님의 민주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한 예로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님이 대표로 계시던 과정에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을 나가거나 최근에 김종인 대표까지의 당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 개혁에 반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개혁 쟁점에 반대가 붙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뭐 그때 그 과정은 뭐 우리 국민들 다 지켜보셨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혁신함에 있어서 뭐 그분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뭐 가장 좋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도 크게 작용했겠죠. 그러나 우리 당의 그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크게 쟁점이 보자면 무엇이었죠? 하나만 이 말씀에 네. 크게 보자면 네. 그렇게 일부가 나갔지만 또 반면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또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1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당 훨씬 더 크고 건강한 정당 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성공한 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워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싸웠죠 그때? 혁신에 문 대해서 후보님은 혁신이라고 했는데 혁신의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 그 당시 선반에 우선은 붙었습니까? 이제 혁신에 대해서 네. 생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존에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어떤 과거의 정치 관행, 뭐 예를 들면 공천도 뭐 밀실에서 적당하게 뭐 몫을 나누는 방식의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그 개혁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지난번에 우리 열린 우리당 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그리고 공천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런 정도의 혁신안을 가지고 부딪힌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문 후보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통합과 또 뭐 혁신 원칙이라는 게 뭐 다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최고겠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중에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늘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또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동지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당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혁신이고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은 언젠가 우리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언젠가 함께하고 또 다음 우리 정권 교체 이후에 연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내 편이 되면은 무조건 이쁘게 봐줍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 그 기준으로 치면은 혁신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를 꼭 내 편이 되면 무조건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와 어떠한 정치적 권력 싸움에서 반대 진영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으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뭐 맞아면 제가 이제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경력은 제보다 훨씬 오래지 않습니까? 예, 우리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당의 후보를 흔들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지금 아까 그 단면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문 그렇게 후보님 됐다가도 예. 다시 또 대의 앞에 다시 힘을 모으고 했던 것이 우리 야당의 역사죠. 저는 앞으로 정권 교체나 또는 저한테 시간을 좀만 주시겠습니까? 계획의 예. 대회 속에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될 우리는 이 국가의 위기와 혼란을 좀 더 잘 이끌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최성 후보께서 1분 찬스를 쓰셨습니다. 1분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세 차례 TV 토론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후보들께 여러 가지 청렴성, 도덕성 검증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정말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라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어질 조기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은 청렴해야 된다. 그리고 예선에서 잘 검증해야지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무지막지한 이 박근혜 적폐 세력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응원의 소리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후에 드리는 질문들도 다 그런 애정 속에서 나온 질문이지 무슨 동지에 대해서 비수를 꺾거나 하는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부탁 올립니다. 네, 1분 찬스에 이어서 역시 보니까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가 최성 후보군요. 최성 후보, 어느 후보께 질문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문재인 우리 후보님께 저도 먼저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대세론 아주 뭐 고공승진입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도 이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 한 8번 정도 크고 작은 선거를 치렀는데 제 고향인 광주에 나가지 않고 한 명의 연고가 없던 경기도 고양시에 나올 때는 제가 승리를 했는데 딱 한 번 졌습니다. 그때가 대세론으로 나갈 때입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측근들의 잇단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 청렴성, 개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권 교체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가장 중요한 광주 호남 민심도 아직 여전히
호남 홀대론 그리고 친문 패권주의 이런 데 대한 오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응답률이 5%입니다. 95%는 침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후보가 정말 청렴하면서 민주개혁 정신을 반영할 거냐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느냐 이런데 가장 준비된 후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청렴성, 측근 관리 그리고 호남과 광주 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발전 전략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이 대세로는 사실은 뭐 저 개인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대세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만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겸하게 노력을 해야겠고요. 광주 호남 민심에 대해서도 그저 뭐 열심히 다가가는 것 외에 무슨 뭐 왕도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정말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가 이 적폐청산 계획인데 그렇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말로 도덕적으로 흥결이 없는 검증이 끝난 그런 네.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연관된 그렇다고 질문이니까요. 자부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고향이 또 광주고 뭐 또 형님도 광주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고 자주 내려가는데 광주와 호남 민심은 우리 문 후보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지난 대선 때 지지 이런 부분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후보가 광주와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 그리고 앞으로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문 후보님의 말씀에 믿을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광주 호남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저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선 때 정말 기적 같은 지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호남 민심이 저에게 정권 교체의 기대를 걸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호남 민심을 잘 받들겠습니다. 네, 호남 관련해서는 이후에 광주 전남북 TV 토론 때 집중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또 이 최종 판결문을 포함한 이 범죄 경력서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라고 TV 토론 때 국민 앞에 합의를 했고 또 지난번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안 후보께서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범죄 경력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 판결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문이 이미 언론에 나와버렸고 인터넷상에서 우리 안 후보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삼성 등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안 후보님의 여러 워딩들은 그건 아니다. 그냥 같은 금고에서만 나왔지 나는 그건 좀 억울하다. 당을 위해서 희생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속히 이 판결문을 다른 두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경선 피한다고 해서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속히 공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제 정치적인 흠결입니다. 흠없는 인생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도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를 무겁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후보님이 그 판결문을 다시 꺼내가지고 저를 막 타박을 하시니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미 그 판결문을 통해서 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집을 팔아서 추징금까지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당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지께서 저한테 네. 그 주지의 사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무라시고 공격을 안 후보님? 하시니까 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안 후보님. 지난번부터 동지 가족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죠. 우리는 동지고 가족인데 우리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여야 됩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동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분입니다. 안 후보님이 만약에 유력 후보가 되셔서 본선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예. 주도권이 있으니까. 다음은 계속 오늘 대연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억울해 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를 내세우는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신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계승하겠다. 사드 협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한 것이니까 따라주자. 심지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강령 별 차이 없다. 저는 이번에 토론하면서 원문을 봤어요.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 적자를 내세우시는 안 후보님의 대부분의 공약이 자유한국당 공약하고 비슷하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낸 어제 정책 공약 자료 보셨습니까? 어제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어제 거 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최 후보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는 대목은 기존의 정쟁식 내 편이면 무조건 이쁘게 보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꼬집는 이 정쟁의 태도를 제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평화, 인권, 정의, 기본적인 가치와 노동의 연대에 대해서 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한반도의 다자안보 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와 동반 성장 전략,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다 저는 계승하고 또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보는 한에서는 적어도 제가 김대중 사상 계승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DJ의 핵심적 가치는 찾기 어려웠고 또 노무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신에 봤을 때도 핵심 가치가 오히려 위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토론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자신의 정과 또 청렴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님과 유사하게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분이 감사원장 또는 총리 인준 절차가 있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분을 감사원장, 총리로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과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공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최성 후보님 자꾸 논문 표절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해당 대학에서 이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거는 왜 굳이 안 보시고 무시하시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그 변희재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나중에 그러면 좀 상세한 그 자료를 좀 그런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좀 예의는 갖춰주면 좋겠다. 네, 저도 볼때 팩트로 왜 확인하고 있는데 변희재 것만 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천대에서 그렇지 나온 거 않아요. 보지 그 않습니까? 가천대 내용도 보고 드리는 거예요. 네, 보고 하시고요. 네, 좀 그런 건 지켜주시면 좋겠고. 네, 제 질문을 두 번째로는 자꾸 모두들 노무현의 적자, 그 김대중의 적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 적자다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음주운전 한 일이 있으면 쓰겠냐 안 쓰겠냐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일 때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과 공직자로서 한 일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십수년 전에, 그건 20년 가까이 전에 젊은 시절의 일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바마도 예. 마약 사범이었죠. 그런 점들도 좀 충분히 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가 막판에 1분 찬스를 쓰셨네요. 1분 발언하시죠. 예, 제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걱정하는 식물국회, 식물정부, 정치인들은 맨날 싸움만 한다.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정치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 저 국민 여러분 그 말씀을 명심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투쟁을 열심히 해서 상대를 비난해서 나의 지지와 지지자들로부터의 성명성은 지킬 수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대연정도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그 누구라도 의회와 협치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 그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1분 찬스 추가까지 해서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TV조선, 연합뉴스TV가 공동 생중계하는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이 지금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는요. 지금부터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1분 30초를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1분으로 압축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나만의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대로 기호 2번 최성 후보네요. 네, 최성은 세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청와대, 국회의원, 시장, 교수 역임했습니다. 2번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핵 외교, IMF 외환위기 극복, 김대중 정부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를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 분권, 지방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돼야 됩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 부채 제로로 만들었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렴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 위기관리 능력, 저 최성에게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지지도는 낮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꼭 받겠습니다. 네, 후보 자신의 강점 자랑하는 시간 1분입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소년공 출신입니다. 산재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탈출해서 변호사도 됐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나름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성과를 냈고 성남시장의 성과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비난받던 성남을 전국에 칭찬받는 성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대통령과 싸워가면서까지 96%를 이행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강대국들의 횡포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의 국익을 지켜낼 위기에 최적화된 사람, 바로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후보 나의 강점 자랑 시간 1분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나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집무실만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서 시민들과 또 상인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광주 무등산에서, 또 때로는 대구 팔공산에서, 또 부산 금정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산행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불통의 시대 끝내고 국민들과 친구가 되는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자신만의 강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자기 자랑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제 입으로 지 자랑 어떻게 한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자기 강점을 말씀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저 지역에서 우리 이정희 이렇게 어른들이 부릅니다.
제가 2010년 도지사 처음 할 때 이거 386 좌파 그 젊은 도지사 와가지고 이제 충청도 시끄럽다 다 그랬답니다. 민주당을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끄는 도정도 도의회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30대 10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의 가장 높은 우수한 공약 이행률과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렇게 한번 대한민국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정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래 1분 30초 예정을 드렸었는데요. 자랑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1분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코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본인 자랑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칭찬해 주는 시간인데요.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칭찬할 게 뭐 1분도 안 된다 하면 조금만 하셔도 되고요. 상대방 칭찬할 게 없다 하면 아예 포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순서로 기회는 안희정 후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성호 후보님 고맙습니다. 지나보면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스승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억하기 싫었지만 지난 제 전과의 기록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또 한 번 반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지난 탄핵 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는 그 대목은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동지인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제가 간혹 너무 좀 날선 비판하더라도 같이 따뜻하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님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당이 좀 더 넓은 집권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셔서 정말 우리 당의 큰 형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최성 후보 상대방 칭찬 시간입니다. 네, 저는 세 분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안대범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아픈 검증 질문을 했는데도 이렇게 통 크게 받아들이는 우리 안대범 후보님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드리고요. 우리 또 이재명 후보님은 이혁명, 촛불 명예혁명의 그 계승을 위해서 정말 혁신을 넘어선 정말 혁명의 의지로 가는 우리 이혁명 우리 후보님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이 맏형 전략인 것 같아요. 큰형님. 그래서 문형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전라도에서는 성님 이럽니다. 문성님 후보로 해서 우리 이 세 분의 별명을 들어드리면서 안대범 후보님과 이혁명 후보님 또 문성님 후보님과 저 최생수 아무튼 이번에 꼭 정권 교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 본인은 그러니까 최생수라고 붙였네요. 뭐 그냥 뭐 네. 네, 다음 세 번째 이재명 후보 시간입니다. 네. 뭐 우리 민주당의 후보 여러분들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개별적으로 굳이 찝자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야 황희정승 같은 분 아니십니까? 선비시고 또 포용이 있으시고 모두 다 끌어안을 훌륭한 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날카로워서요.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저는 정말 이 공감 가는 것이 방향이 저와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 명확한 입장과 철학, 일관성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막 비난받아도 쭉 간 길로. 저는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최성 후보님, 저와 같은 기초단체장이신데 고향에서 압도적인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시고 또 많은 행정 성과를 내신 동료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뭐 우리 함께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하되 가장 좋은 정권 교체, 더 나은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 상대 후보에 대한 칭찬 시간입니다. 예, 최성 후보님 말씀대로 세 분 모두 다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선명한 입장, 선명한 주장으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왼쪽으로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또 안희정 후보님은 반대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오른쪽으로 또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대연정 주장의 비판도 받고 있지만 소신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평가받는 모습 저는 참 좋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최성 후보님은 남북 평화 통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고성시장으로서도 정말 시정을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정책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대북 정책 면에서는 저하고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상대 후보 칭찬 릴레이까지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MBN 주관으로 채널A, TV조선과 연합뉴스 TV가 공동 생중계하는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시간이네요. 각 후보들 1분간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왜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재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1분입니다. 우리 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한 팀입니다.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60%가 넘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 우리부터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대 교체, 정치 교체, 또 적폐 청산 다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에 성공할 필승 카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보들 모두 훌륭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아직도 충분히 검증되거나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검증이 끝났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네, 다음 안희정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촛불광장의 국민 여러분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 정치가 이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현재 각각이 속해 있는 낡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넘으려 하지 않았던 그 경계, 아무도 내밀려 하지 않았던 그 손, 저는 국가개혁의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누구에라도 손을 내밉니다. 새로운 나라 만듭시다. 새로운 정치합시다. 이미 90년대 동서냉전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제3의 길, 미국의 뉴민주당 플랜 이미 다 했던 일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해 주십시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최성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정말 듣보자 후보, 꼴찌 후보, 잘 알지도 못한 후보에 대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 종합 1위라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세론, 지금의 인지도, 지지도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인지도가 낮았습니까? 지지도가 낮았습니까? 진정으로 이 위기에 처한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그리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청렴한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저 최성은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청렴했고 그 어떤 분보다 성과를 냈습니다.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는 최성,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정말 마무리네요. 마무리 네. 발언하시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공정한 새나라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새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모두가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아무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아무런 세력도 유산도 없었지만 혼자의 힘으로 그야말로 성남을 전국의 모범도시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의 세력이 없는 것이 혹시 걱정되십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세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에게 과거의 실력을 믿고 민주당을 맡겨주시면 거대한 민주당이 저의 세력이 됩니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강대국의 횡포를 막고 한반도의 안정, 평화를 만들어내고 재벌 기득권자로부터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순서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온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설 것인가 판단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후보들 또한 이 시간이 자신을 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MBN이 주관하고 TV조선, 연합뉴스TV가 공동 생중계한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